자, 안녕하세요. 스포공백 코치입니다. 자, 2021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지문 독해. 자, 이번 시간에는 12강에서 2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필기도구 준비되었으면요, 2번 문제 독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2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되겠죠. 자, the early modern readers of travel accounts we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the description of far-off peoples and places. But travel literature has also historically served to promote national, religious, and cultural identities 라고 되어 있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 봅시다. 초기 현대 독자들, 근데 어떤 독자들, 뭐 읽는 독자들이요? travel account, 여기서 account라고 하는 말은 스토리라고 하는 말의 동의어예요. 여행 이야기라는 얘기죠. 여행 이야기의 초기 현대 독자들은요, wer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었다? be interested, 어디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에 관심이 있다? descriptions, 묘사라는 얘기 되겠죠. 뭐의 묘사요? far off, 멀리 떨어진 peoples, 사람들과 장소에, 그쵸, 멀리 있는 이제 그 멀리 떨어진 그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그 장소의 묘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자, 선생님, 이거 people 자체가 복수인데 이거 왜 peoples라고 써놨어요? 이건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peoples가 되면 이건 뭐다? 민족이란 뜻이에요. people은 글자 그대로 사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peoples가 되면 그건 뭐가 되는 거다? 그때는 민족이라는 뜻을 가져요. 아시겠죠? 저 멀리는 다른 민족들과 뭐라는 얘기죠? 어떤 그 다른 플레이스 사면 나라들이라고 해석하셔야죠. 멀리 떨어지는 그 다른 나라들과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제 그런 묘사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travel literature, 이 여행 문학이나 기행 문학이라고 흔히 말해서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은 또한 뭐다? historically served, 즉 역사적으로 뭐로서 작용을 했냐면요, 무슨 역할을 했냐면요, to promote, 다시 한번 뭘 고취시키고 고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뭐를 촉진시키고 고무시키는 역할을 했다? 저 national, religious and cultural identities들을요, 국가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들을 고취시키는데, 고취시킨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주 그냥 강렬히 열렬히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또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고취시킨 역할도 또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행문학, 다른 나라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에 관해서 쓴 거든 뭐 어쨌든 간에 뭐 다른 나라에서 내려오는 무슨 신화라든가 이런 거, 뭐 옛날 얘기 이런 거 들으면은, 아, 저 나라는 뭐 저런 종교적 특성이 있구나, 저런 나라는 저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렇죠. 단순히 그냥 저기 가면 무슨 뭐가 있고요, 뭐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무슨 뭐 계곡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뭐 종교, 이런 국가적인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시면 봅시다. 이제 이걸 놓고 써야 되죠. 아, 이제 다시 말하면 뭐다? 아, 기행문학은 이런 이제 국가적, 이제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먼 쉐머라고 하는 사람이요, has suggested that 라고 그냥 has suggested, 다시 that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uggest라는 말이 무엇을 드러내다, 나타내다, 암시하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The struggle to control the sea was an important aspect of emerging Dutch identity. 여기까지 봅시다. 자, struggle, 투쟁이라는 얘기 되겠죠. 노력하면 되겠죠. 뭐 할 노력이요? Control the sea, 바다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was an important aspect, 아주 중요한 양상이었다. 어떤 중요한 일면이었다는 얘기 되겠죠. 누구에 대한, 누구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The emerging Dutch identity가 되겠죠. emerging 하면 떠오르는, 나타나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새롭게 나타나는 이라고, 일반적으로 새롭게 나타나다라고 이제 emerge를 많이 쓰게 되겠죠. 새롭게 나타나는, 새롭게 떠오르는 이제 그 더치하면 네덜란드인의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일면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사실상은 해수면보다 낮은 땅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그 제방이라든가 이제 뚝 아니면 댐 이런 건설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동화도 있죠. 무슨 뭐 그 네덜란드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뭐냐, 이제 강둑 이제 그 바다 뭐죠? 이게 제방을 지나다가 그게 이제 구멍이 하나 똥 나가지고, 아, 저거 무너지면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죽는데, 해가지고 막 손가락으로 막다가 팔뚝으로 막다가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걸 막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제 뭐가 되겠죠? 그 제방인가 뚝인가 어쨌든 그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제 그런 뭐 나라 뭐라고 할까, 마을 전체를 구한 뭐 소년의 이야기.
선생님 그런 얘기도 있나요?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네덜란드 사람은 아니라 치더라도요. 어렸을 때 다들 읽어주는 동화책이죠. 자, 어쨌든 간에 다시 말하면 그런 얘기 지금 그거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n identity won through transformative ordeals라고 돼 있죠. ordeal 여기 실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수능 필수 단어예요. 사실 이거 처음 보시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이거는 선생님 때는 이게 필수 단어였었어요. ordeal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수능 3세대예요. 무지하게 오래됐죠. 그렇죠. 어쨌든 자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이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인 어떤 이제 정체성인데 어떤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 원 여기서의 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과거분사로서 얘를 이제 이 정체성을 수식해주는 과거분사가 되겠죠. win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과거분사인데 여러분 win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기다라는 뜻으로만 아는데 이 win이라고 하는 말은 따내다, 획득하다, 얻어내다,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대회 나가서 이기면 뭘 받죠? 상이라고 하는 걸 받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딱 그 관계로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얻어진 단어인데 뭐를 통해서 얻어진 정체성이냐면요. transformative ordeals 어떤 변화를 꾀하는 그러한 시련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transformative라고 하는 뭐 변형하는 이라는 얘기인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이 됐을 거예요. 해석제는요. 어쨌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시련을 통해서 얻어진 이러한 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것도 뭐다 이게 이제 어쨌든 이거 내셔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걸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글 전체는요. 자, 근데 stories describing Dutchmen persevering in the face of tremendous difficulties gave the Dutch something similar to a heroic epic that formed the essence of what it meant to be Dutch in the 17th century라고 돼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야기이긴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다? 이제 이 describing Dutchmen. 그렇죠. 이제 이 네덜란드 사람을 묘사하는 이야기. 근데 어떤 네덜란드 사람이요? persevering 하면 못을 인내하는 이라고 했습니다. 못을 견디는 이라는 얘기 되겠죠. in the face of 하면 뭐에 맞서다는 얘기죠. in the face니까 여러분 얼굴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직면에 있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직면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면이 얼굴 면자가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바로 이제 코앞에 들이닥친 이제 그걸 연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맞서다, 직면하다라고 할 때 이제 face라는 말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죠? 자, 뭐에 직면하니요? 뭐와 맞서는 tremendous difficulties. 아주 그냥 엄청난 어려움에 맞서서 견디는 엄청난 어려움에 맞서 견디는 이러한 뭐라는 얘기죠? 네덜란드 사람을 묘사한 이야기는 gave 뭘 주냐 하면요. 더치 사람들에게 뭘 준다? something 뭔가를 준대요. 뭔가가 그게 뭐냐면 something similar 비슷한 걸 준대요. 이 similar는 뒤쪽에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말을 뒤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일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뭐와 비슷한 걸 준다? To a heroic epic 되겠죠? 이 영웅 서사시, epic이라고 하는 말이 서사시예요. 기본적으로는요. 나레이티브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바로 직전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던 거 있죠? 그 나레이티브라는 말. 거의 비슷한 건데, epic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뭐 신화에 나오는 되게 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웅장하고 스케일 큰 거. 그걸 우리가 epic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epic이라는 말을 여러분 뭐 인터넷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쓰실 거예요. 뭐 대실패로 우리가 epic fail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어쨌든 이런 영웅 서사시와 상당히 비슷한데 어떤 영웅 서사시냐면요, that formed the essence of what it meant가 되겠죠. 다시 말해 어떤 본질을 형성하는 뭐의 본질을 형성하는 거냐면요, what it meant가 되겠죠. 그것이 의미하는 뭐라는 얘기죠?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한다? 요거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to be Dutch가 되겠죠. 하지만 근데 언제의 네덜란드 사람이다? 그렇죠.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이 된다는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본질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서사시와 상당히 비슷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뭔가를 제공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가요?
어떤 이야기? 그렇죠. 어떤 어려움에 아주 직면해서 맞서서 견디는 그러한 뭐라는 얘기죠. 네덜란드 사람에 대해서 묘사한 이야기는 17세기에 이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어떤 본질을 형성을 하는 그런 대서사시와 같은 것과 비슷한 뭔가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쉬운 얘기, 이거 되게 어렵게 써놓은 얘기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다시 말하면 그때 어떤 시대 당시에 어떤 인물이 살고 있었던 얘기를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영웅 서사시와 견줄 만한 그런 아주 웅장한 이야기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죠? 이거는? 그렇죠. 컬처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17세기에 사람은 그 세계 살고 있으면 그 문화에 따르면은 그냥 이런 애들을 그냥 영웅에 빗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 소년 그 제방 터지는 거 손으로 막아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 다 구한 거 매우 영웅적이잖아.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through stories like those presented in travel literature, the Dutch represented themselves by creating a type of heroic myth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무슨 얘기냐? 자, through stories. 자,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요? like those presented in travel literature. 그렇죠? 여행 문학에 나타난 그러한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위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영웅 서사시나 비슷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더치,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represent themselves, 그들 자신을 나타낸대요, 드러낸대요, 표현한대요. 모함으로써요, by creating a type of heroic myth가 되겠죠. 어떤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어떤 영웅적인 이런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일종의 영웅 신화 같은 것을 creating 만들어냄으로써 뭐란 얘기가 되겠죠? 자기 자신들을 표현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막 자기 몸 하나를 아끼지 않고 막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제방에 팔뚝 훅 꽂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 구하는 그냥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2번하고 3번이랑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번 봅시다. The travel literature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utopia, which were founded on the idea of unknown lands. 뭔가 낌새가 이상하죠, 갑자기. 자, 이제 이 기행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였다? 뭐와 관련이 있어 왔다? associated with construction. 다시 말하면 건설과 관련이 있었어요. 뭐의 건설이요?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건설과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왜 유토피아가 왜 나와? 그죠? which were founded. 뭐에 의해서 이제 기반해서 세워진, 그렇죠? found라는 말은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면 뭐에 기반, 이제 founded on 하면 뭐의 기반으로, 뭐를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얘기 되겠죠. idea of unknown lands가 되겠죠.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세워진 유토피아, 우리가 이상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향의 건설과 관련이 있어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갑자기 이상향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낌새 매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거 이거 national, religious, cultural identity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국가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향이 무슨 정체성이야? 이상향은 그냥 머릿속에 가시야 그런데 살았으면 좋겠네. 나도 타워 팰리스 살았으면 좋겠네. 이게 이상향이죠. 그렇죠? 자, 5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This was a myth in the sense of popular conception. 그렇죠? 이런 건 신화라는 얘기가 되겠죠. In the sense of 어떠한 면에 있어서요. 어떠한 점에 있어서요. A popular conception of a person or thing which exaggerated or idealized the truth rather than completely fictitious story가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신화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면에 있어 신화다? popular conception, 아주 대중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중적인 뭐 의견? 그렇죠. 뭐 conception이니까 여기서 뭐 belief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belief가 되겠죠. 어떤 대중적인 신념, 뭐에 대한 대중적인 신념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어떤 대중적인 신념. 근데 어떤 사람이나 뭐냐 사물이냐면요. which exaggerated or idealized the truth. 어떤 사실을 과장하거나 뭐란 얘기죠? 약간 이상화하는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뭐란 얘기죠? 어떤 popular, 여기서 이제 인기 있는 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대중이라는 말로 보는 게 낫게 되겠죠. 대중의 신념이라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신화했을 때 때요. 뭐라기보다는요. completely fictitious story. 그렇죠? 완전히 꾸며진 이야기. 이건 완전히 진짜 뽕구라라기보다는 진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허구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뭐란 얘기 되죠? 어떤 진실을 다시 말하면 과장하거나 이상화하는 그러한 사람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한 뭐라는 얘기죠? 아주 이제 대중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신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진짜 글자 그대로 이 세 개를 다 포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시면요, 여기까지 해서 2번 문제의 독해도 또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 3번 문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